핑크 춘혜 언니, 단호박 김쌤의 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정의한 한의원의 정의한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율신경 이상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치료하는 뿌리를 지금 계속 중요성. 네, 그거에 대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신경 이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 특징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네. 실제로는 정말 그 그거의 증상이 아주 특징적인 게 있는 거죠. 네, 그죠? 맞습니다. 잠, 땀, 숨, 열통. 모범생이세요. 역시 네. 교수님이라서 네. 달라요. 저는 잠, 땀, 숨, 열, 통. 아, 근데 이제 치료 네. 방법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의료보험이 안 된다라는 충격적인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평상시에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좀 예방법이라든가 또 좀 초기 증상일 때는 어떻게 하면 조금 그래도 가라앉힐 수 있나 이런 게 네. 좀 궁금하거든요. 예방과 네. 치료에 대한 것들을 오늘은 좀 예. 쫙 파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제 예방법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이제 치료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증상이 어떤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증상이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죠. 네. 근데 증상은 중요한데요. 네. 이 사람이 어떤 증상이 있으면 이런 증상이 있으면 뭐 이만큼 치료하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렇게 치료하고가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증상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네, 있다고 네,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증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네. 몸이 어떤가가 더 중요해요. 아, 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람의 현재 몸 상태. 상태가 어떤지가 치료의 예후를 좌우하고 음. 치료 방법도 좌우하고 음. 그렇게 되면 치료 비용도 달라지겠고 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똑같은 사람도 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케이스가 다 달라요. 아. 예를 들어 이 사람은 면역력도 좀 좋고 네. 그다음에 뇌파도 좋고 네. 이렇게 상렬한의 어떤 그런 몸 상태, 기혈 순환 상태도 뭐 괜찮다고 하면 증상이 똑같아도 훨씬 치료가 빨리 되고 몸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이제 제가 이제 흔히 몸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집을 짓는 걸로 이야기하면 기초공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집 못 짓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집 짓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집 짓는 건 치료인데 땅이 이제 훅 꺼져 있는 땅이면 거기다가 집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기초공사부터 해야죠. 기초공사부터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기초공사부터 해야 되는 분들이 많겠는데요? 대부분 많죠. 예,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또 병도 왔고. 예, 예. 그래서 이 사람 몸 상태가 지금 기초공사부터 다 해줘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도 없다. 그러면 집 못 짓잖아요. 땅은 있는데 상하수도 시설이 안 돼서 집을 못 짓죠. 그러면 상하수도 시설은 상하수도 몸으로는 시설이라는 뭐예요? 거는 몸으로는 기혈 순환이 다 막혀서 아, 완전히 기혈. 위로 열 뜨고 밑으로는 차갑고 한 것이 이제 또 딱 검사상에도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은 일단 이때 그 저희가 수승화강이라고 하는데 이게 건강한 신체인 거죠. 위는 차갑고 아래는 따뜻하고 이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몸을 먼저 만들어주는 치료를 원래는 먼저 해야 되는데 환자들은 급하잖아요. 지금 맞아요. 당장 잠 못 자고 죽겠는데 그러니까 급한 치료하고 이 기초공사하고 같이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뭔가요 하고 말씀드린 거는 몸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몸을 먼저 만들어라. 그렇죠. 근데 이제 몸이 만들어지면 사실 이런 증상도 안 오죠. 근데 몸 만들기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몸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가장 뭐든지 뭐 어려운 문제 같은 것도 다 기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집도 밑에 주춧돌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방할 때 몸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신체 리듬이거든요. 신체 리듬.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 왜 그 뭐 시간표 맞아, 이렇게 맞아.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잠자는 네, 시간, 맞아. 밥 먹는 시간 이렇게 했듯이 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아. 규칙적으로 잠자는 시간을 확보하고 항상 생활 리듬을 정확하게 맞추는 그게 일단은 제일 먼저 식사 배워야 시간도 돼요. 규칙적으로 하고 또 그게 뭐 돼야 일하는 돼요. 시간, 뭐 휴식 시간 이러한 것들 반드시 잠잘 때는 자야 자고. 되고 일정 시간 네. 확보하고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몸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도 몸이 많이 망가져 있고 이런 게 망가져 있는 사람은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아,
예. 그래서 예방을 하려면 또 이제 아주 초기 단계에 있으면 일단 신체 리듬을 회복하는 게 먼저라서 이런 규칙적인 것을 다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동그라미를 그려야겠네요. 결국 색칠을 이제 해야겠네. 시간별로 색칠을 아니 근데 하고. 사실은 그 요즘에는 프리랜서라든가 또 게다가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그 리듬이 깨진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예,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프리랜서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기가. 예, 저희 병원에도 오는 프리랜서들 많이 보면은 새벽까지 일하고 맞아. 아침 늦게까지 자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자율신경 문제가 생겨서 오는데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해요. 먼저 낮밤이 바뀐 것부터 바꿔야 된다. 오히려 바로잡아야 한다. 어.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몸이 안 만들어지니까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 치료를 해도 효과가 떨어진다. 이 얘기를 반드시 하고요. 그 잠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 자율신경 실조증 오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정말 날밤을 새는 병적인 불면증 빼고 본인이 자면 잘 수 있는 사람은 좀 수면 시간을 좀 충분히 확보하고 앞뒤로 1시간씩을 더 이렇게 수면 시간을 더 잡든지 해서 아 수면을 충분하게 수면을 하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많이 해요. 왜냐면 수면 시간이 짧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기가 참 쉽거든요. 잘 안 잡혀요. 그리고 그러니까 왜 보통 한 8시간 성인 자라 그러는데 그게 8시간 길어요. 예, 6시간에서 7시간만 자면 자도 돼요. 예, 자면 돼요. 근데 그 잠을 질 좋은 잠을 자야지. 잘 그죠? 예, 자다 깨다 8시간, 9시간 자는 거다 네, 소용없고요. 누워 있는 게 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군요. 예, 자는 시간이 6시간에서 7시간만 되면 네. 충분하거든요. 그 수면 전문 의사 선생님들 얘기는 진짜 입면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저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알람 이제 맞추시라고 알람 했잖아요. 맞추라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밤샘하거나 야간 근무하거나 야행성 생활. 네, 그 밤에 올빼미형 일하는 거, 인간하고 뭐 올빼미. 새벽형 인간하고 그게 정해진 게 있긴 있어요. 그 사람마다. 태어날 때마다. 태어날 때? 때부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건 습관성인 것 같아요. 습관을 자기가 그렇게 들인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예. 애기들은 태어나면은 그럴까요? 당연히 자잖아요. 자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자기 습관이 그렇게 들은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직업적인 문제도 있고, 아주 그 습관적으로 그 가정 주로 환경도 밤에. 이제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자꾸 안 자다 보니까 우리 애들도 밤에 안 잘 자요. 안 네. 자. 맞아요. 근데 진짜 음. 그런 건 있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야행성이 아니고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다 9시가 되면 불 끄고 그냥 애들 방에 같이 가서 누워 있었어요. 침대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도 약간 좀 그런 잘 자는. 거였는데 네. 이제 크면서 이제 또 자기 나름대로의 리듬이 맞아. 되니까 또 바뀌긴 하지요. 아니, 원래 이제 사람 몸이 이게 그 우주의 원리하고 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지면 자는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이제 9시에서 10시 정도면 이미 이제 수면 모드로 이제 어느 정도 몸이 좀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때 잘하고 드라마들 계신 거예요. 하는데 10시부터 드라마가 재밌는 게 하는데 그거 나중에 두었다 다시 나중에, 보기로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네. 생활 수칙 가운데 일단 잠. 네. 네, 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생활 일찍 규칙도 자고 중요하고요. 네, 충분히 자고 수면 질을 높이고 네. 올빼미 생활 정리하고. 정- 네. 아, 참 힘들죠? 우리 문 대표님. 네, 올빼미 생활 정리하세요. 네. 우리 촬영해 주시는 문 대표님도 올빼미 아닌가 싶어.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녁에 이제 술도 한 잔씩 하셔야 되고 하니까 네. 이 술 같은 거는 어때요, 원장님? 저한테 굉장히 그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술, 커피. 그죠? 이거는 저 어떡하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음식이에요. 아, 그리고 둘 뇌를 다요? 각성시키고 아니, 교감신경을 근데 우리 좀 흥분하게 푹 하는. 자려고 술 한 잔씩 하고 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시고 취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잠이 오는데 생각해 보시면 술 깨면 잠도 깨요. 술 깬 그러니까 자다가 잠 깬 시간이 술 깨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에는 이제 몸이 탈수증이 생겨가지고 목 마른 시간이 목마르고. 맞아, 예, 맞아. 결국에는 술 먹고 푹 자게 되는 게 아니고 술 먹으면 자다 깨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게 떨어뜨리게 되는 되죠. 거네요. 예, 그리고 사실은 뭐 술은 중추신경도 마비시키고. 그러니까 뭐 와인 한 잔 요 정도는 몰라도 아유, 좀 와인 한 양을 잔이야 괜찮죠. 그렇죠. 예, 양을 괜찮은데. 많이 먹는다든지. 한 잔이 근데 어느새 한 병 돼. 그래서 문제예요. 왜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카페인 네. 이제 그 커피 같은 경우도 커피 굉장히 아까 좀 자꾸 네, 낮에 좀 아주 마시게 달고 된다고 있어요. 그랬잖아요. 이제 커피도 탈수증을 일으키잖아요. 네. 이뇨작용이 있어서. 예, 소변은 금방 마렵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커피를 먹게 되면 자꾸 소변 보게 되니까 또 탈수증 생기고 이게 막 자꾸 이제 그렇게 악순환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커피라든지 이런 그런 카페인 음식들이 교감신경을 굉장히 항진시키기 때문에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저는 이제 커피는 당분간 끊으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술도 웬만하면 끊어라. 그런데 네. 남자분들도요,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 정말 치료 기간 동안, 그리고 치료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한동안 술 완전히 끊어버리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몸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힘들어서 기절하니까. 오니까. 너무너무 네. 힘들었는데 내가 이까지 술이 뭐라고 내가 아주 죽기보다 네. 이거 끊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그런 끊으시는 분들은 분들 치료가 봤거든요. 잘 돼요? 아주 잘 돼요. 그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예, 잘 아주 되고 잘 돼요. 잘 안 들으면 잘 안 돼. 근데 치료 받으시면서 다 커피 드실 거 드시고 술도 네. 다 드시면 치료 기간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죠. 비용도 예, 늘어나네요. 그러니까 제가 치료를 뭐 오래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신 거 말고도 항생제. 항생제 먹어도 그게 안 돼요? 자율신경 기능을 회복하는데 해가 돼요. 염증을 치료하는 거는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염증 치료하려고 항생제 먹죠. 네네. 그런데 사실은 항생제가 우리가 이제 면역력을 이제 깨뜨리고 부교감 신경이 이제 면역력하고도 좀 많이 관련이 있는데요. 부교감 신경을 이제 해치고 그다음에 면역력을 깨뜨리고 하는 게 이 장의 유익균이 다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데 맞아. 항생제는 장의 유익균만 죽이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다 좋은 죽이잖아요. 균도 죽여서 네. 이걸 이제 일종의 어떤 분들은 원자폭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원자폭탄이 이제 싹 다 죽이잖아요. 적군 아군을 너도 전부 죽고 다, 나 죽고 너도 다 나 죽네. 죽는 건데 이걸 터트리는 순간 그래서 장내 미생물 환경을 그냥 완전히 다 파괴하는 것이 말하자면 항생제라서 그래서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때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여튼 빨리 먹고 빨리 나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생제의 보경 기간을 정확하게 전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잘 안- 오히려. 예, 먹게 되면 완전히 지켜가지고 딱 먹을 때까지 먹고. 먹을 때까지 먹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항생제 먹는 사람들이 한 며칠 먹다가 좀 괜찮을 것 같으면 그럼 얼른 뒤에 또 안 끊어. 먹어요. 그러면 또 내성이 나와. 생기고 결국에 되면 항생제 먹는 기간이 자꾸 길어져요. 오히려. 예, 그래서 이 장 안에 있는 좋은 균, 장 안에 유익균을 잘 이제 이렇게 키우는 것이 치료에 아주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신경 치료에 이 장의 건강이 밀접한 관련이 관련이 있다. 있습니다. 예, 그래요? 면역력하고 관련이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항생제를 자꾸 반복적으로 먹게 되면 면역력이 자꾸 이렇게 아. 떨어지고요. 치료하는데 굉장히 이 영향을 많이 미쳐서 제가 웬만하면은 이게 그 항생제를 안 먹는 것이 물론 좋지만 먹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딱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간을 장을 지켜서. 왜 그 제2의 뇌라고 요즘에 또 얘기 많이 그럼요. 하잖아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신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군요. 네.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할 때 제일 또 아주 치료하는데 같이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뇌파, 뇌 기능이에요. 네네. 왜냐면은 자율신경이 뇌에서부터 네, 출발을 그러니까. 하니까 뇌파가 좋아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율신경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아. 장하고 장하고 연관이 또 이제 되는 연결이 거네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전부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저희 이제 유산균 같은 거 먹는 게 이 자율신경 치료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전 유산균을 반드시 이제 복용하라고 이제 처방을 해요. 네. 제가 처방하는 게 아니고 먹고 있는지 꼭 체크를 합니다. 아하. 매일 먹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예. 그래서 그거 꼭 드시라고 전 얘기를 하고요. 네. 예, 우리 그리고 식생활에서도 이제 유산균 많은 음식들을 이제 좀 네. 먹어야겠네요. 많이 먹는 게 훨씬 네. 낫죠. 잘 우리 식품 전문가 네. 단호박 선생님, 네. 그 유산균 많은 거 뭐가 좋을까요? 요구르트 뭐 이런 거요? 근데 이제 요구르트를 시중에서 파는 요구르트는 좀 당분이 너무 많이 맞아요. 들어있어서 당분 많이 들어있죠. 그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또 이렇게 혈당을 막 확 올리잖아요. 왜 혈당이 막 확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이제 혈당이 너무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그걸 잘 이제 네.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 없는 요구르트도 있고 그렇죠. 플레인 네. 플레인 네네. 요구르트를 그런 걸 좀 한다든가 먹던가 그게 이제 가정에서 좀 방법이에요. 만들어 먹거나. 먹는다든가. 또 근데 맛이 없어요. 아니
맛있는데요. 근데 요구르트요. 입에 이게 먹다 보면 맛있어요. 집에서 아, 만든 그래요? 거. 네. 그래요. 요구르트만 어. 먹지 말고 네. 빵에 발라 먹어도. 아, 그리고 이제 뭐 요구르트 블루베리 같은 같은 것도 거에 맛있고요. 섞어 먹는다든가 네. 이런 거는 맞아요. 괜찮나요? 네. 본인들이 내기 네, 나름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또 같은 거 먹었을 아주 때는 좋아요. 예, 실제로 몸이 좀 느껴요. 확 느끼죠. 예, 장이 좋아지는 게. 음. 그래서 나또를 막 이렇게 그거 어떻게 먹어? 뭐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먹다 보면은 너무 맛있어요. 그 맛으로 먹는 거죠. 네, 뭐 네. 어떻게 먹겠어요. 그 뜨거운 약간, 밥에다가 진짜 이렇게 저도 김하고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는 거 전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먹는 식생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요즘 친구들은 더한데 인공 그 어떤 식품 첨가물 같은 거 들어간 그 패스트푸드들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지금 자율신경 기능을 해치는 음식들 중에서 네. 그 인공식품 첨가물이 아주 요즘 뭐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원흉 중에 하나예요? 문제가 돼요. 그런데 꼭 패스트푸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가공식품에 다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 사실 뭐 제가 요즘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밀키트가 워낙 맞아요. 유행을 많이 하는데 밀키트도 건강하게 만든 거 많다고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그 보면 패킹을 다 해서 나온 네. 것들 중에 이렇게 뒤에 첨가물 이렇게 읽어보면 엄청 많아요. 한숨 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착색료, 감미료, 뭐 방부제, 인공색소 뭐 전부 다 이렇게 다 하고 그다음에 트랜스 지방 이런 것도 다 보고 고르셔야 되고요. 네.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최고죠. 네. 우리 근데 김영숙 교수님. 방부제가 또 특히 문제라는 거예요. 네, 네. 굉장히 아까 문제예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부제가 이제 세균을 못 자라게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유익균도 못 자라는 못 거죠. 자라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나쁜 균뿐만 아니라 온갖 그래서 이제 균들이 다 없어지네. 그러니까 이제 아. 장 건강에 이제 또 문제가 이제 생기니까 아까 원점으로 자율신경이 돌아가서 또 돌아가는 되는 거죠. 거예요. 누구는 방부제 많이 먹고 그러네. 썩어도 안 죽으니까 좋다고 써 죽어도 안 썩는다고 뭐 이제 이런 얘기 그게 뭐가 좋아요? 잘 썩어야 돼요. 썩어야 사람은 돼요. 예, 흙으로 그래요. 잘 돌아가야 네, 안 되는데 썩는 안 주면 큰일 나죠. 천연에도 이 몸을 보면 어떻게 그래요. 안 되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지막 총정리의 시간으로 네. 자율신경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뭐 음식이랄까 뭐 생활 습관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죠. 당연하죠. 이제 도움되는 거를 네, 좀 도움되는 말씀드릴 음식으로 우리 건데요. 마무리를. 예. 가바 성분이라고 혹시 네. 들어보셨죠? 저는 이제 못 워낙 들어봤어요. 많이. 가바가 뭐예요? 가바 말 그대로 GABA 어디 가보라고요? GABA 예. 이게 감마 아미노 부틸산의 약자입니다. 네. 근데 이 가바 성분이 가바요? 자율신경 기능을 네, 회복하는데 참 좋은 성분이에요. 제가 이제 영상으로도 제 그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가바 성분 들어있는 음식들 요즘 찾아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요? 가바를 강화한 쌀 같은 것도 팔아요. 그래요? 네, 그게 제일 국내- 유명해요. 네, 가바를 가바쌀. 네. 그래서 뭐 다른 거 챙겨 먹은 것보다 쌀을 그걸로 먹으면 매일 먹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참 좋고 네. 가바 성분 자체가 우리 이 자체는 우리 중추신경계 쓰이는 그 아미노산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게 뇌 대사를 촉진시켜서 아, 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가 기능이 그렇죠, 좋아져야 또 전체적으로. 자율신경이 또 잘 치료가 되는데 그래서 이 스트레스 신호가 뇌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현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바 성분이 들어있는 걸 좀 많이 좀 이렇게 섭취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긴장 불안을 저는 어디 연구 결과 되게 재밌는 게요. 이 가바, 그러니까 이 검사를 했더니 가바 농도가 이 해마의 가바 농도가 높은 사람이 잊고 싶은, 그러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할 수가 있대요. 그 능력이. 그러니까 이게 가바 농도가 낮으면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고 막 이 괴로운 그런 기억들이 계속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바- 그런 면도 있어요. 네, 그렇다는 네. 얘기를 예. 제가 이제 듣고서 어머 네. 되게 신기하다. 막 이제 네. 이렇게 제가 봤는데 요즘에는 또 가바 성분 높다고 막 그 각광을 받는 게 새싹보리. 네. 네, 새싹보리 그래갖고 또 한참 인기 있었잖아요. 네. 그 TV 한번 뜨면 다음날 싹 없어져요. 네. 원장님이 추천하는 가바 성분은 어디서 섭취하는 게 가장 저는 쌀을 많이 쌀이요? 추천을 아. 합니다. 예, 이거 매일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음.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걸로 하고요. 하고 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이제 그 대화를 이미 나눴지만 이게 유산균을 유산균. 제가 굉장히 네. 강조하거든요. 면역 기능하고 굉장히 부교감 신경이 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형태로든 좋으니 하여튼 유산균을 드세요. 네. 네. 뭐 낫또를 드시든 뭐 알약이든 상관없다고. 낫또든 식품이든 뭐 네. 이런 거든 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그 면역력이 좋아지고 좀 부교감 신경이 잘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이렇게 몸을 좀 만들어 놓는 것이 급한 치료를 해서 교감 신경을 이렇게
이렇게 항진된 걸 이렇게 가라앉혀 주는 그 처음 초급 치료를 할 때 이미 도움이 유산균을 되고. 많이 이제 좀 먹고 있으면 두 번째 이제 부교감 신경 치료할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이제 계속 그걸 몸을 만드는 작업을 이제 처음부터 시키는 거죠. 그 환자분들이 아니 나 자율신경 치료하러 왔는데 왜 유산균을 먹으라는 거야 도대체. 맞아.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치료하기 위한 이미 네, 그러니까 준비 속도가 막 작업을, 빨리 간 거를 좀 그죠? 잡아당기는 준비 그런 작업을 거. 미리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많이 이제 강조하는 게 채소를 좀 신선한 걸 드셔야 된다. 신선한 채소. 신선한 채소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신선한 것도 물론이고 하여튼 채소 쪽으로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좀 섭취를 하시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채소는 일단 뭐 당연히 채소는 신선한 걸 드셔야 되고요. 신선하다는 거는 이동 그 시간이 짧은 거. 너무 멀리서 로컬 건너온 아. 너무 멀리서 건너온 수입 거 제품보다는 말고요. 보다는 네, 우리 우리 로컬 푸드가 네. 굉장히 좋고 가장 좋은 로컬 푸드는 자신의 텃밭에서 나온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어떻게 텃밭까지 갖고 와요 지금. 네. 집도 아파트도 없는데. 숨 쉬기도 힘들고 그게 땀이 가장 막 좋은데. 나고 지금 막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먹고 싶은 채소를 다 내가 뭐 우리 집에서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맞아. 결국엔 사서 먹는 건데 네. 이왕에 사서 먹을 것 같으면 특히 채소 같은 경우는 그 해썹 네네. 네, 인증된 받은 거. 아니면 그 유기농으로 네. 확실하게 인증받은 거 네. 위주로 해서 채소를 아. 하시고 채소에 가장 많은 게 식이섬유잖아요. 네. 식이섬유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장 기능이에요. 맞아요. 결국에는 이게 또 뇌 기능으로 가고 네. 결국엔 자율신경 기능으로 그러니까 가거든요. 유산균이 이 식이섬유를 먹어야 빨리빨리 자라요. 중식을 많이 하고 이게 이제 서로 간에 하니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채소를 먹다 보면 이제 칼라 푸드를 많이 먹게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라 푸드를 다양하게 먹는 것도 좀 도움이 근데 될 것 채소는 같기도 또 하고. 많이 먹기는 힘드니까 좀 익혀서 먹거나 이런 게 조금 우리 그 나물 먹는 식으로 먹는 게 좋아요. 예, 어때요? 흡수율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뭐 익히거나 살짝 그래도 데치거나 돼요?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죠. 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요. 그런데 아주 살아있는 그 어떤 영양분을 싹 다 섭취하고 싶으면 사실은 날것을 그냥 먹는 날것으로.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조금 또 전에 이제 네. 색깔별로 음식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책을 이제 여러 권 쓴 것 중에 제 데뷔작이 제가 이제 작가로 데뷔한 첫 네. 번째 책이 그 색깔 음식 몸에 좋은 색깔 음식 오, 50가지를 쓴 그래요? 거예요. 그게 벌써 한참 됐죠. 한 15년 됐는데 그 5가지 색깔의 아니, 음식을 아니 정현 젊으신 원장이 것 워낙 같은데? 책을 많이 썼잖아요. 아니 젊으신 것 같은데 15년 전에 그거를 벌써 이걸 5가지 음식 한 끼에 네네 5가지 끼에. 색깔의 음식을 네. 다 먹어라. 이제 한동안 색깔 음식을 이제 맞아요. 이야기 맞아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그 책 때문에 굉장히 방송도 많이 타고 하기는 했죠. 저 때문에 저도 그것 그것 때문에 때문에 만났어요. 인연이 우리 됐었어요, 정 저는 원장이랑.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이 채소를 먹는데 그 하루에 한 접시 이상 꼭 섭취를 하라. 여러 가지를 섞어서. 네, 색깔을 네. 섞어서. 네. 그게 굉장히 아. 자율신경 기능 이상을 돕는데 네, 도움이 네.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선한 거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또 제가 보충을 좀 하고 싶은 게 그 초록색 채소들에 마그네슘이 많이 예, 들어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마그네슘이 천연 안정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무기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율신경계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네. 육식이랑 이렇게 섞어서 하던 사람이 비건을 좀 선포하고 나 네. 채식으로 좀 하겠다고 네. 하면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경험담을 들어보면요. 정신적인 안정을 굉장히 많이 꼽아요. 채소를 먹으면서. 예, 심리적인 안정, 네, 그리고 네. 잠을 굉장히 충분히 잔다. 뭐 이런 이제 체험담을 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이제 마그네슘의 어떤 역할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도 채소 안에 그 심리적인 안정을 주거나 정서적으로 이렇게 가라앉게 하거나 교감신경 항진 등 걸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이제 효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몸에 좋은 것들을 꼭 실천하고 몸에 해로운 거는 조금 버렸으면 좋겠는데요. 가바 또 유산균 그리고 신선한 채소를 네. 잘 먹으면 더 좋을 것 네, 같다라는 그리고 걸로. 그리고 이제 원 그려가지고 생활 수칙을 규칙적으로 네. 잠 맞습니다. 충분히 잠이 자고. 굉장히 네, 중요하다. 결국에는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하고 네. 몸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네. 예, 치료는 네. 잘 됩니다. 기초적인 거는 튼튼히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정희연 원장님을 만나라. 네. 네. 자, 파고 두더지 정희연 원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